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보수의 아이콘, MZ세대의 대변자라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내부 갈등의 주범, 정치 분란의 씨앗이라는 비판까지. 그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오는지 오늘은 그 배경을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준석은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했고 KAIST 수리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만에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며 졸업했죠. 이처럼 학문적 배경은 화려하지만 그의 정치 담론은 항상 이른바 능력주의와 경쟁 중심의 논리로 귀결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이나 포용성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는 서울과학고 동문들과 함께 교육봉사 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설립했고 클라세 스튜디오라는 스타트업을 기획하며 젊은 창업가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의 다방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업 운영 실적이나 사회적 임팩트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입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가 26세의 그를 전격 발탁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올라섭니다.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는 별명은 그때 붙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 총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정치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 방송 출연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평론가적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됐습니다. 그러다 2021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의 젊은 층 지지에 힘입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세 최연소 당대표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당 조직 내부에서의 정통성 없이 여론만으로 당권을 잡은 실험이라는 회의적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그 실험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당내 권력 투쟁의 희생양 혹은 촉발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가 된 이후 젠더 갈등, 병역, 공정 담론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2030 남성 지지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여성 가산점 폐지, 할당제 비판 등은 MZ세대 일부에게 열광적 지지를 받았지만 여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빠진 편협한 공정 프레임이었다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갈등은 결국 당의 중심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준석의 직설적 발언과 독자 노선은 오히려 당내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결국 당대표로서의 통합적 리더십에는 실패했고 당을 대표하기보다 분열을 상징하는 인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준석은 성접대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당의 핵심 권력은 이미 그를 손절한 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내 입지도 급격히 약화되며 그는 사실상 당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인해 이준석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당대표 시절 김건희 여사 측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황입니다. 이준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보수 정당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석은 당 내외 갈등과 강한 정치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성 관련 언급으로 인해 여론이 냉담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준석 의원 제명이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60만 명으로 마감되어 역대 2위 청원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은 분명히 한국 정치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도한 공정 프레임은 많은 이들에게 소외감을 안겨주었고 보수 정당 내부에서조차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정치 실험은 부분적 성공, 그리고 구조적 실패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정계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수의 한계를 넘지 못한 비운의 청년 정치인으로 기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 여정이 멈추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준석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